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침을 일찍 깨우니까 기분이 상쾌하죠? 아니에요? 좀 피곤해요? 자, 저도 오랜만에 이제 또 새벽 강의를 하다 보니까 아침에 이렇게 잠이 깊게 못 들겠더라고요. 좀 걱정도 되고 좀 멀리서 와야 되기 때문에 다행히 이제 시간을 잘 맞춰서 왔는데, 자, 우리가 이제 8주간 새벽 특강으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혹시라도 아침잠이 좀 많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좀 자기 하루에 시간을 좀 관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교재를 준비하셨나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교재가 준비 안 된 분들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들리던데, 혹시 교재 없는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오케이. 그래도 대부분 다 갖고 계시고, 자료는 받으셨나요? 보충 자료? 네, 보충 자료 다 받으셨고, 아마 교재는 없으면 약간 불편할 수는 있는데 중요한 부분이 있죠. 제가 강의할 부분은 사실은 다 보충 자료에 발췌해서 제가 정리해서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혹시라도 교재가 이제 없는 분들은 옆 사람과 같이 이렇게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혹시 이제 교재를 꼭 반드시 봐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표나 그림 같은 경우는. 자, 강의 교재는 Applied English Phonology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Phonetics Phonology,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더 심도 있게 이렇게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재가 학부나 대원 과정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교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임용 시험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많은 부분이 출제됐다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이제 많이 출제가 됐었고, 또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1, 2월, 3, 4월 이렇게 종합반 들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한번 표 좀 해주실래요? 지금 3, 4월 종합반 들으시는 분요? 대부분 다 같이 들으시군요. 그래서 이제 종합반에서 1주부터 4주까지 또는 조금 늦어지면 5주까지 해서 Phonetics Phonology 부분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아마 진도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가게 될 텐데, 종합반 버전업반이 먼저 진행이 되겠죠, 그죠? 이건 8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과 이쪽이 굉장히 잘 연결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강의 구성도 보시면 거기 한번 보실게요. 1주차부터 8주차까지 이제 강의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총 이 교재가 아마 챕터가 9개의 챕터로 되어 있어요. 9개의 챕터로 되어 있는데, 제가 순서대로 하지 않고 거기 보면은 오늘은 1주차 Phonetics하고 Phonology 챕터 1과 챕터 2를 이제 하게 될 것이고, 주로 이제 Phonology 부분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이제 2, 3주차에 챕터 6 Syllabus가 나갑니다. 우리가 이제 종합반에서도 디스팅트 피처하고 그 다음에 바로 나가는 게 실라블이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연결시키는 의미도 있고, 4주차, 5주차에 챕터 3하고 챕터 4가 잉글리시 컨소넌트하고 잉글리시 바울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이제 포네틱스에서 다루는 그런 컨소넌트하고 바울하고는 좀 달라요. 여기는 뭐냐면, 소위 우리가 이제 포놀로지컬 룰이 있죠. 포놀로지컬 룰을 실러블까지 다 배우고 난 다음에 포놀로지컬 프로세스, 포놀로지컬 룰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순서상으로는 이게 뒤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 제가 이제 나름대로 강의 구성을 할 때는. 그래서 4주, 5주차에 3, 4장을 이렇게 연결해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6, 7주차에 스트레스하고 인토네이션, 스프라세그멘트를 하고, 마지막에 스펠링 앤 프로넌시에이션, 이 부분 조금 해당되는 부분만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0분 수업이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이 한 권을 70분씩 8번에 다 한다는 것은 무리예요. 그리고 사실 임용과 관련된 부분만 이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쩔 수 없이 일부분을 이제 하게 되는데, 사실 나머지 부분들은 굳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읽을 필요 없이 제가 나눠드리는 보충 자료, 제가 수업하는 내용만 보셔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1, 2월 달에 진행이 됐던 이태원 영어학 요 기본 이론 교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3, 4월에 진행이 되고 있는 요 심화 이론 교재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우리 새벽 특강으로 진행되는 Applied English Phonology, 여기에다가 이제 혹시라도 이제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프롬킨 책 있죠, Introduction to Language, 그 부분에서 아주 좀 기본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라 그럴까,
우리가 이제 다루지 않은 부분은 거의 없을 텐데 그래도 학부 과정에서 여러분이 한 번씩 공부하셨기 때문에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면은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바쁘기 때문에 좀 바로 시작을 할게요. 교재는 자, 거기 1쪽이 되겠습니다. 1쪽에 포네틱스 부분. 자, 이 1장의 포네틱스 부분은 이미 우리가 첫 시간에 수업을 진행을 이제 한 부분하고 겹치기도 하고 조금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할 부분 정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포놀로지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충 자료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이 좀 보기 편하게 제가 쪽수 표시를 다 해놨고요. 페이지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넘버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30개 정도 이렇게 이제 같이 보게 될 텐데, 자, 1쪽에 보시면 1쪽에 챕터 1의 포네틱스라고 이렇게 제가 보충 자료 드렸죠, 그죠? 그래서 1.1에 인트로덕션이 있고요. 자, 인트로덕션 거기 우리 포네틱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언어를 다루는데 우리 시험 범위는 이제 아티큘러리 포네틱스 이렇게 되겠죠. 조음성학에 대해서만 시험을 보게 됩니다. 어쿠스틱이나 오디토리는 우리 해당이 되지 않고요. 자, 그다음에 1.2에 포네틱 트랜스크립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음성 표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있는데 3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3쪽에 보시면 테이블 1.1이 있어요, 그죠? 자, 테이블 1.1을 그래도 참고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음과 모음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네요, 그죠? 교재요. 교재 3쪽. 자, 교재 3쪽에 보시면 제가 교재 그다음에 이제 보충 자료 이렇게 구분을 할게요. 자, 교재 3쪽에 보시면은 테이블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포네틱 심볼이 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워드 포지션이라 그래서 단어 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어의 위치를 얘기할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니셜, 미디얼, 파이널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자, 칸소넌트 한번 여러분이 이 칸소넌트를 조금 이렇게 구분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거기 보니까 프브, 트드, 크그 자, 여기까지 이렇게 묶어 보세요. 이렇게 묶어서 자, 이걸 묶어서 하나의 이제 네이처럴 클래스로 명칭을 준다면 뭐가 될까요? 프브, 트드, 크그 같은 경우는 스탑 사운드죠? 그런 스탑 사운드 또는 오랄 스탑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오랄 스탑. 자, 스탑. 그다음에 후브, 스드, 스즈, 쉬지, 흐까지 묶어서 그죠? 그까지 묶으면 뭐가 될까요? 그렇죠. 프리커티브가 되겠죠. 프리커티브가 있습니다. 프리커티브 상당히 많죠. 자, 한번 써보세요. 자, 그다음에 취지 사운드를 묶으면 뭐가 되죠? 애프리컷이죠. 여기는 가만히 보니까 매너로 이렇게 순서를 나름대로 오더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응 사운드 있죠? 자, 이건 뭐가 될까요? nasal stop 또는 nasals 이렇게 묶으면 되겠습니다. nasal stops 또는 nasals. 자, 그다음에 뭐가 있나요? Y음하고 W음이 있죠? 글라이드네. 글라이드로 묶을 수가 있고, 자, 그다음에 R 사운드가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R이 있죠? 이것도 같이 이제 IP로 이제 표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표시하는데 세 개가 다 같은 표기입니다. 자, 그래서 가끔 이렇게 나와요. L 사운드하고 합쳐가지고 우리 뭐라고 하죠? 리퀴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스탑 사운드, 그다음에 애프리컷, 프리커티브, 네이절, 글라이드, 리퀴드 해서 이제 매너로 이렇게 순서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고, 자, 거기 이니셜 포지션 중에서 해당되지 않는 음이 있죠. 자, 이니셜 포지션에 워드 포지션에 이니셜 포지션에 올 수 없는 두 개의 음소가 있죠. 자, 뭐가 있나요? G 사운드하고 요거하고 여기 아니죠. 응 사운드가 있죠, 그죠? 요거는 이니셜 포지션에 올 수 없다. 자, 요거는 올 수 없다. 자, 그다음에 자음 중에 자, 미디얼은 어때요? 중간에는 어떤 자음이든지 다 오죠. 네, 중간에는 어떤 자음이든지 다 옵니다. 자, 파이널에는 올 수 없는 거 하나가 있네요. 뭐가 있나요? 그렇죠. H 사운드가 흐 사운드가 파이널에는 올 수 없다. 자, 요 세 가지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자, 이게 나중에 뒤로 연결이 돼요. 그리고 디스트리뷰션하고 관계 있다 그랬죠? 어제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디펙티브 디스트리뷰션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vowels and diphthong 있죠?
바울 하면 그냥 딥성까지 보통 이제 포함을 시키기도 하고, 그냥 바울 하면은 원어프성을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건 특별히 딥성을 이렇게 구분한 거예요. 뭐 다른 뜻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여기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모음들이 있는데, 자, 이니셜 포지션 한번 보세요. 이니셜 포지션에 지금 그 올 수 없는 거 딱 하나 있죠. 그렇죠? 렉스 우가 있네요. 그죠? 렉스 우가 이니셜 포지션에 올 수 없습니다 정도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미디얼 포지션에는 다 올 수 있죠. 그죠? 자, 그런데 파이널 포지션에 올 수 없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그죠? 많이 있어요. 자, 그 많이 있는 것 중에서 그 지금 하나씩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어떤 소리들이 그런가요? 자, 여기서 이끌어낼 수 있는 얘네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자, 마지막에 올 수 없어요. 파이널 포지션에 올 수 없는 모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자, 어떤 모음들이죠? 그렇죠. 렉스 바울입니다. 렉스 바울은 이렇게 올 수 없어요. 물론 이제 렉스 바울 중에 올 수 있는 것도 있죠. the 할 때, 그죠? 이 더 사운드 요거는 슈아 같은 경우는 렉스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파이널 포지션에 올 수 있어요. 요거 빼고 나머지는 올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충 자료에다가 일쪽에 맨 밑에 defective distribution에서 여기서 중요한 건 몇 개만 이렇게 뽑아놨어요. 그죠? 오케이,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이니셜 포지션에 올 수 없는 거, 파이널 포지션에 올 수 없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파이널 포지션에 올 수 없는 바울들인데 얘네들은 렉스 바울이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렉스 바울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끝에 그 파이널 포지션에 올 수 없는 건 아니지만 거의 이거를 제외하고는 파이널 포지션에 올 수 없는 것은 렉스 바울이다 이런 얘기죠. 예전에 이건 이제 그 기출문제 한번 언급이 됐던 그런 내용이에요. 자, 요 정도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로는 그 4쪽, 5쪽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영어의 소리를 이제 description and articulation 기술하고 그 다음에 조음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는 그 우측에 5쪽에 보니까 뭐가 있나요? 그렇죠. 조음 기관에 대해서 지금 그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제가 보충 자료에 드린 것을 같이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자, 스피치 오가는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용어를 숙지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로티스. 자, 밑으로 한번 가볼까요? 제가 드린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밑에서부터 공기의 흐름의 순서를 따라서 한번 가볼게요. 공기의 흐름이 어디에 폐에서 글로티스를 지나게 되죠? 자, 거기에 밑줄 그어볼게요. 글로티스. 가장 중요한 뭐 여기에서 보이스리스하고 보이스 사운드가 구분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올라가서 유블라. 자, 유블라가 또 중요하죠. 공기의 흐름을 가르죠? 그래서 오랄 캐비티로 갈 것인지 네절 캐비티로 갈 것인지를 여기서 이제 구분해서 오랄 사운드하고 네절 사운드를 구분한다. 그래서 네절 사운드 문응을 빼면 나머지는 다 뭐다? 오랄 사운드다. 모음 포함해서. 자, 그 다음에 그 위가 바로 필럼이라고 하는 거죠. 소프트 펠럿. 아주 부드러운 그러한 그 좋은 기관인데 여기에서 어떤 소리들이 만들어지죠? 빌라 사운드가 만들어지죠? 빌라는 다 뭐죠? 스탑 사운드죠. 빌라 사운드는 다 스탑 사운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이제 앞쪽으로 가면 하드 펠럿이 있죠? 하드 펠럿. 여기는 이제 펠러탈 사운드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쪽으로 가면은 엘비올라 리치가 있습니다. 그 엘비올라 리치하고 펠라탈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소리를 엘비오 펠라탈 이렇게 이제 우리가 명칭을 줬었죠. 자, 그 앞쪽으로는 나머지 이제 뭐 티스 뭐가 있고요, 립이 있죠. 자, 그런데 우측에 텅의 위치가 또 굉장히 중요해요. 텅을 잘 보시면 팁, 맨 끝 부분 있죠? 뾰족한 부분을 팁이라고 하고 그 팁 약간 뒤쪽을 우리는 블레이드라고 해요. 칼날의 날 부분이죠. 그래서 거기를 블레이드라는 걸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쪽이 프론트, 그 다음에 루트 쪽으로 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혀도 좀 구분을 한다고. 혀를 이렇게 자세히 구분하는 이유가 혀는 액티브 아티큘레이터라고 그랬죠. 그래서 혀가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위도 이렇게 자세하게 좀 나눠서 표현을 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다음 보충 자료 4번 밑에 그 넘버링 보시면 speech sounds are made in vocal tract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자, vocal tract. 제가 중요한 부분은 또 그 볼드체로 써놨습니다. vocal tract은 우리가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 성이라고 하는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런 성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라는 뜻이죠. 소리가 만들어지는 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보컬 트랙. 보컬 트랙은 어디서부터 얘기를 하냐면 여기 글로티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그
양입술 막히는 부분까지 해서 오랄 캐버티, 네이저 캐버티 다 포함해서 우리가 보컬 트랙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이제 뭐 구강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그 공기 흐름만 그쪽으로 이제 가기 때문에 보컬 트랙하면 이 글로티스부터 구강 쪽으로 해서 여기 그 입술이 닫히는 부분까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컬 트랙이라고 하죠. 거기서 모든 소리가 다 만들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그 아티큘레이터스 조음을 만들어내는 그런 각각의 그런 기관들을 우리가 아티큘레이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퍼가 있고 로어가 있죠. 위쪽에 위치하는 것들이 있고 아래쪽에 위치하는 것 중에서 가장 활동적인 그 아티큘레이터가 바로 텅이라 그랬죠. 텅. 위에는 이제 그 구개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입술 같은 경우는 아랫입술, 윗입술 이렇게 돼 있을 것이고, 자, 그 보충 5번에 그 보라고 한 것은 보충. 책에는 없지만 제가 나름대로 정리해드린 또 1, 2월, 3, 4월 교재에 있는 것 중에서 중요한 것들은 이쪽으로 이제 보충 자료에 넣었습니다. 자, 이 그림이 잘 이해가 되시나요? 자, 여기 에어스트림 앤 스피치 프로덕션 이렇게 돼 있죠. 공기의 흐름에 따라서 소리가 어떻게 이렇게 그 나뉘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자, 글로티스에서 보컬 코드가 바이브레이션이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 자, 그림도 돼 있네요. 자, 바이브레이션이 우측에 일어나게 되면 부이스트 사운드가 있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좌측에 바이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고 공기가 자연스럽게 그 통과하면서 나는 소리니까 부이스리스 사운드 있죠. 자, 부이스리스 사운드는 9개 반드시 외우셔야 된다 그랬어요. 자, 밑에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부이스리스 사운드 9개 한번 써보세요. 네. 자, 이거 모르고 계시면 안 됩니다. 자, 순서는 가능하면 이렇게 외우시라 그랬죠. 푸트크, 프, 스, 쉬, 취, 그다음에 이제 H도 어쨌든 이것도 자 이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얘네들이 쌍이 있다는 거죠. 푸 유무성의 차이가 이렇게 구분다. 푸부 그다음에 트드 크그 푸 그렇죠? 그다음에 스드 스 쉬지 그다음에 G 사운드 얘는 이제 다른 없다 그랬어요. H 사운드는 자 이렇게 8개의 이제 쌍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쌍이 있죠. 여기 같은 게 푸브, 뭐가 있나요? 네이절에 해당하는 무가 있죠. 그 다음에 트드, 느가 있죠. 아이고, 느가 있고, 여기 크그, 응 사운드가 있죠. 여기에 이제, 르하고, 그 다음에 르르, WY가 합쳐지면은 24개의 자음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들을 반드시 머릿속에다가 넣고 계셔야 돼요. 자, 근데 이것은 제가 이미 그 뒤에 보면 정리해 드렸어요. 그 3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거기 그 8번 보충 자료 보이스리스 앤 보이스트 칸스넌트에서 이렇게 표를 정리를 해 드렸으니까 이걸 머릿속에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오케이? 자. 지금 다시 그 앞쪽 그림으로 돌아오셔 가지고 자, 글로티스의 보컬 코드를 지나면서 바이브레이션이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고의 두 가지 갈래로 이제 소리가 이제 구비되고 자, 쭉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올라가죠? 유블라 쪽까지 올라가서 자, 우측으로 즉 공기의 흐름이 비강을 통해서 소리가 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 네이절 사운드가 되는 거죠. 자, 네이절 사운드 밑에 3개 적어 보세요. 자, 이거는 또 인강으로 이제 단일감으로 또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종합반 들으신 분들은 아마 여러 번 반복이 될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필름이 유블라가 올라가 가지고 공기를 이제 비강으로 통하는 것을 막아버리면 오랄 캐버티로만 공기의 흐름이 이제 흘러가겠죠. 그럴 때 만들어지는 소리들이 오랄 사운드죠, 그렇죠? 자, 나머지는 다 오랄 사운드다 이런 얘기예요. 영어에는 네이절 사운드가 3개밖에 없습니다. 자, 이 정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교재를 보시기 바랍니다. 6쪽의 교재를 보시면 거기에 이제 그 피규어 1.3, 1.4 이렇게 돼 있죠. Configurations for voiceless sound 이렇게 있는데 configuration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모습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voiceless 사운드가 만들어질 때에 글로티스 안에 보컬 코드의 모습을 보니까 오프닝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그대로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나중에 이제 그
이비인후과에 가서 이렇게 치료를 받게 되면은 한번 보여달라고 해보세요. 저도 이제 봤는데 아니면 인터넷에 그 검색해 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오픈 글로티스. 자, 그다음에 바이브레이션이 이제 일어나죠. 그래서 바이브레이팅 글로티스 이렇게 이제 구분한다는 거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자, 제 보충 자료로는 3쪽에 자 6번 데이터하고 6번하고 그다음에 7번에 이런 그 보이스리스 관련해서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번의 그 첫 줄만 보시면 the space between the vocal cords, 그죠? vocal cord라고도 하고요. 이 용어를 가장 많이 써요. 그다음에 fold라고도 해요. fold 가끔 밴드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다 같은 개념으로 쓰는데 주로 vocal cords나 vocal fold 이런 용어를 사용을 하죠. 자, 이게 전부 다 성대라는 뜻이에요. 성대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소리가 만들어지는 뭐 그 띄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게 성대가 만들어지는 일종의 이건 이제 근육으로 되어 있는데 얇은 판막입니다. 그래서 성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거기 그 보충 자료에 7번에 보면은 뭐 중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임용으로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좀 유식을 떨기 위해서 여기다 이제 넣어놨는데, 자, it is important point that the vocal vibration. 자, 이 말은 이제 이해가 되셨죠? 자, it's not a muscular action. 자, 여기 밑줄 한번 가보세요. Not a muscular action. 여러분이 혹시 또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될까 봐 제가 해석을 잠깐 해드립니다. 근육 운동이 아니라는 거야. 자, 그런데 이 vocal cords 또는 vocal fold는 근육 판막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체적으로 뇌신경의 어떤 그런 명령을 받아서 이렇게 그 울리는 게 아니죠. 이 울림 소리가 뭐 수백 번 뭐 이렇게 굉장히 아주 그 몸에 따라서 그 횟수가 다른데 굉장히 그 1초에 바이브레이션이 일어나는 횟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수백 번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기가 지나가면서 소위 말하는 석션 이펙트에 의해서 공기가 우리가 이제 그 좁은 공간을 이렇게 확 지나가게 되면 이게 압축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서로 양쪽에 있던 것이 붙으려는 현상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공기가 지나가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그 석션 이펙트, 여기서 노 석션 이펙트 이렇게 이제 구분한 거죠. 석션 이펙트가 되면은 복합 코드가 서로 붙겠죠. 그래서 계속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서 이 바이브레이션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석션 이펙트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석션 이펙트가 없을 때는 떨어지고 석션 이펙트가 있을 때는 붙고, 그래서 이것이 반복적으로 맨 끝에 보면은 the cycle이라는 것은 바이브레이션과 non 바이브레이션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걸 우리 이제 frequency라고 해요. 그 어쿠스틱 그 포네틱스에서는 자 cycle repeats itself. 그것이 이제 결국은 바이브레이션과 그 non 바이브레이션의 그 어떤 반복 작용에 의해서 소리가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죠. 자, 그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밑에 있는 그 보이스리스 사운드 컨소넌트는 반드시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오케이. 자, 그다음에 보충 자료 4쪽 보시고 교재로는 그대로 6쪽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자음을 분류할 때, 자 보세요. 자음을 볼 때 간단하죠. 여기 이제 바이브레이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보이스리스, 보이스를 구분했었고, 자, 그다음에 이제 공기의 흐름이 유블라에서 오랄이냐 네이절이냐 요 두 개를 구분했었죠. 그다음에 두 가지가 뭐냐면 어느 위치에서 나느냐는 얘기죠. 그걸 우리는 place라고 하는 거예요. place of articulation. 그다음에 공기의 흐름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것을 manner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place에 8개로 구분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manner에 6개로 구분했었는데 이 교재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 다른 점들을 잠깐 같이 보려고 해요. 자, 우리 교재에서는 거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쪽에 보면은 바이레이비얼부터 시작해가지고 훨씬 더 많죠. 8개가 더 넘죠. 자, 그러면 제가 드린 표에 1번부터 8번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번부터 8번까지 되어 있는 것을 그 책에다가 이렇게 넘버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바이레이비얼은 1번이 되겠죠. 그렇죠? 같은 것은 번호를 이렇게 옮겨서 한번 적어보세요. 자, 지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바이레이비얼 1번, 그 다음에 레이비오 덴탈 2번, 맞죠? 자, 그 다음에 우측에 7쪽에 가면 인터덴탈, 맞죠? 3번 한번 적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엘비올라. 요까지는 뭐 크게 용어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적을 차례가 됐는데 펠라토 엘비올라 이렇게 되죠. 용어가 조금 달리 썼네요. 저는 뭐라고 썼나요? 엘비오 펠라타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펠라토 엘비올라라고 쓰기도 하고 저처럼
엘비오 펠라탈이라고도 쓰기도 해요. 같은 겁니다. 용어가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소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리트로플렉스는 지금 제가 드린 그 표에 있는 8개 중에 없죠. 자, 없는 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펠라탈이 몇 번인가요? 6번이죠. 그죠? 빌라가 7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글로탈이 8번이죠.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레이비오 빌라, 저걸 번호가 없네요. 그죠? 그렇다면 나머지는 다 같은데 리트로플렉스하고 엘비오 빌라를 따로 떼서 플레이스로 이렇게 명칭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책에서는. 자, 그럴 만한 또 이유가 있어요. 자, 저도 보충 자리에 넣어놨습니다. 자, 보충 자리에 넣는 걸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표 밑에. 자, retroflex R은 made by curling the tip of the tongue up. 그러니까 혀를 이렇게 감아서 위로 이제 그 올려가지고 내는 소리라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backwards. 이게 어디를 이제 뒤쪽을 향하냐면, 자, 밑줄 그어보세요. The back of the alveolar ridge 이렇게 되죠. The back of the alveolar ridge. 그래서 이 학자는 여기 치경 있죠. 이 치경에서 나는 소리를 우리는 alveolar 사운드인데 이 R 사운드는 치경 뒤쪽에서 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사실 맞죠. 그렇게 요거를 좀 구분한 거야. 근데 이거를 구분하지 않고 여기다 다 넣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그러나 이렇게 요걸 R 사운드를 여기다 구분한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리트로플렉스라고 하는 다른 명칭을 준 거예요. 근데 리트로플렉스라는 그 명칭 자체가 플레이스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소리가 만들어지는 그런 그 하나의 특성 때문에 리트로플렉스, 이게 권소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 그런 이름을 준 거고. 자, 그 리트로플렉스 밑에 나와 있어요. 리트로플렉스는 뭐라고 하냐면 레피칼이란 말이에요. 이 레피칼은 간혹 나오는 그런 용어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the tip of the tongue을 레피칼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혀의 끝에, 그렇죠? 혀의 끝에서, 그러니까 장소는 혀의 장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 이제 그 펠라타 쪽은 엘비올라 리치 뒤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리트로플렉스 이렇게 여기서는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리트로플렉스라는 것은 에피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혀의 끝 부분이 이렇게 감아 올려지면서 컬링업 되면서 나는 소리다 이런 얘기죠. 자, 그 정도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자, 엘비오 펠라탈 쪽, 엘비오 펠라탈은 레미날이다. 엘비오 펠라탈은 어떤 소리를 얘기하는 거죠? G 사운드인데 이거는 혀가 팁 쪽이 아니고 쉬지 할 때는 혀가 이렇게 좀 이렇게 넓은 쪽이 가서 붙게 되죠. 그 블레이드 쪽이 가서. 그래서 이거를 레미날이라고 해요. 레미날, the blade of the tongue. 텅 쪽에 블레이드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구분을 했었잖아요. 팁, 블레이드, 프론트, 백 이렇게 구분을 했었는데 그 레미날, 그걸 우리가 레미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W 소리는 별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레이비어 빌라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러면 레이비어 빌라 하니까 레이비얼 줄여서 레이비오. 자, 입술하고도 관련이 있고 빌라, 그렇죠? 소프트 필럼, 고기가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뭐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it is the only consonant, 유일한 자음이래요. 어떤 유일한 자음? has two places of articulation 이거죠. 두 개의 조음 장소가, 그러니까 두 개의 조음자의 장소가 필요한 그런 그 유일한 자음이 바로 W 소리입니다. 근데 W 소리를 낼 때 보면은 한번 해보세요. 위라고 발음할 때 보면은 이렇게 입술이 관여하고 그 다음에 위 할 때 혀를 잠깐 이제 그 예민하게 느껴보시면 입 천장 쪽으로 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쪽으로 이렇게 약간 뒤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죠. 그죠? 해보세요. 위,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우 사운드 비슷한 위치에서 나기 때문에 이런 그 명칭을 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매너가 있습니다. 매너 오브 아티큘레이션은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여기는 뭐 거의 그 비슷하긴 한데 또 한 가지 약간 다른 점이 있어서 좀 이것도 1번부터 6번까지 그 넘버링을 해보겠습니다. 자, 교재 8쪽에 가면은 자, 스탑 사운드가 1번으로 이제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제 표하고 같이. 자, 스탑이 1번. 그렇죠? 그다음에 프리커티브가 2번. 그다음에 3번. 애프리컷이 그렇죠? 3번. 그렇죠? 자, 그다음에 네이절이 4번으로 하려고 보니까 네이절이 8쪽에 놓고 9쪽에 네이절 사운드 있네요. 그죠? 자, 거기를 4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4번. 네이절이 4번. 자, 그런데 좌측에 5번, 6번을 하려고 보니까 좌측에 보니까 볼드체로 써 있는 게 어프락스먼트 하나밖에 없죠? 자, 어프락스먼트 옆에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5번)
6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5번이 뭐예요? 리퀴드고 6번이 글라이드. 자, 이 안에서 리퀴드하고 글라이드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사실은.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책하고 제 표하고 좀 연결을 시켜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리퀴드 글라이드를 우리가 이제 접근음이다, 어프락시먼트로 묶어서 설명할 수도 있고 그 안에서 다시 나눠서 설명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보통은 매너는 6가지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지문을 읽다 보면 이렇게 구분이 거의 되어 있어요. 자, 오케이. 그렇지만 어프락시먼트로 설명해도 틀리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